예방접종 또는 예방주사를 의미하는 vaccine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라틴어로 암소를 의미하는 vacca에서 유래했대요. 백신은 천연도 예방법을 발명하는 과정에서 면역물질을 암소에서 추출한 데서 기원이 된 거죠.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식당에서 친구와 밥을 먹는 그 평범한 옛날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백신이 빨리 나와야 될 텐데요. 오늘은 백신과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는 선성욱 내과 전문입니다. 처음에 나왔던 얘기들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죠? 많이 바뀌고 있어서 이제 굉장히 혼란스럽게 생각을 하시는데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라든지 클로로퀸 종류들이 이제 한국이나 중국에서 많이 쓰이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네. 미국 데이터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는 권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recommend against예요. 미국은 아예 쓰지 말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럼 지금 미국 병원에서는 안 쓰고 있나요?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이제 안 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나온 데이터나 중국에서 나온 데이터는 경미한 증상이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고 미국은 검사를 실험을 했을 때 중증 환자들한테 사용을 했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걸로 돼 있고 오히려 그 심장에 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쓰지 말라고 지금 얘기가 돼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초기에 다른 나라에서 나온 데이터는 지금 요새 덱사메타존 얘기 많이 나오는데 영국 데이터를 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나와서 중증 환자들, 산소가 필요했던 사람 아니면 기계호흡이 필요했던 사람들에서 생존율이 차이가 꽤 나더라고요. 그래서 많게는 10%에서 5% 정도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정도면 해볼만 한 거죠. 그럼요. 네.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덱사메타존을 쓰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고 소염제의 일종이죠. 자기 몸에서 만드는 호르몬의 일종인데 그거에 비슷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몸에 투입을 하면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네. 있는 거죠. 그래서 독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염에 대한 거는 폐혈증이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쇼크도 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자기 몸이 면역 반응이 너무 세가지고 오히려 자기 몸을 해롭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면역 반응을 조금 약화시키는 걸로서 그 부진투신 호르몬 계통의 스테로이드 계통을 쓰면은 도움이 많이 돼서 여러 가지 폐혈증에도 사실은 많이 쓰고 있었는데 네. 초기에는 효과가 없다 그래서 안 쓰다가 이제 쓸 게 없으니까 이제 계속 썼죠 그래도. 근데 이제 실험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와서 지금 이제 뭐 이미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는 좀 더 자신 있게 데이터를 믿고 네. 쓸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람데스비어라고 나온 얘기인데 길리아드라고 제약회사가 이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네. 그 회사의 제품인데 이제 HIV 뭐 이런 다른 여러 가지 바이러스의 C형 간염 이런 데 많이 쓰는 약으로 개발된 약인데 이거가 실험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앓는 기간도 줄일 수가 있고 생존율도 조금 올릴 수가 있고 상당히 그 희망적인 그런 데이터가 나와서 지금 이제 그것도 미국의 권장사항으로 치료에 쓰는 걸로 돼 있는데 가격이 이제 보셨겠지만 엄청나게 3천 몇 불이던데요? 그게 한 방이 아마 그럴 거예요. 엄청나게 비싼 약이거든요. 한 방에 열을 맞아야 돼요. 예. 열을 거의 한 4만 불 돈 되는 거잖아요. 텍스하면. 그렇죠. 와. 엄청나게 비싼 약인데 네. 이제 그것도 이제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은 이제 그 물량이 딸리기 때문에 네. 선별적으로 어느 나라는 받고 어느 나라는 못 받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하나의 국력의 지표가 되는 중이라서 참 걱정입니다, 사실. 한국의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약을 특례 수입을 하는 경우 투약 등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그래요.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의 경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개는 병원에서 쓰는 약이고 주사로 들어가는 약이기 때문에 네. 중증 환자에 쓰는 걸로 돼 있고 산소가 필요한 사람이나 기계 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쓰이는 걸로 돼 있는데 대개는 보험으로 해결을 하게 되죠. 자기 부담이 얼마나 될 거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얘기했을 때 보험이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 부담이 한 20%인 걸로 돼 있죠. 네. 그죠? 근데 이제 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둘 다 있으시면은 거기서 다 해결이 되겠지만 네. 이제 이런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검사하는 것도 거의 모든 동험에서 다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하려면 다 네. 전액이 폭파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이제 겪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게 가이드라인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혈장 치료도 요즘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플라즈마. 그 플라즈마는 효과는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확실히 항체가 있는 게 좋긴 좋겠다. 네. 이런 얘기가 이제 그렇게 해서 유추가 되는 건데 혈장 치료는 근데 다른 사람의 피에서 추출한 항체가 들어있는 혈청이죠. 그러니까 네. 이제 피 그 뭐 적혈구, 백혈구 이런 혈소판 성분 말고 있는 그 액체 성분에 있는 면역 글로빈을 주사를 받는 건데 여러 사람한테도 받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나 열도 날 수 있고 무슨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효과는 상당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좋은 뉴스보다는 좀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항체를 가진 사람이 면역 효과가 별로 없을 수 있다. 뭐 이런 것처럼 이 지금 치료제나 백신도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소용없다. 뭐 이런 기사들도 제법 있어요. 저희 전적인 이거는 추측인데 네. 독감 바이러스도 비슷하잖아요. 매년 독감 바이러스를 바꿔서 맞는 이유는 그 해에 유행할 것 같은 제일로 독성이 강한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중에서 4개 정도를 골라서 그때 그 해마다 백신을 만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치유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런 식으로 변종들이 벌써 이미 많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변종 뭐 3-4개를 가지고 백신을 만들어서 내년 거에 따라서 뭐가 유행할 건지 그다음에 뭐가 제일로 독한지에 따라서 아마 백신을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는 백신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영국의 시골 의사 에드워드 제너시였습니다. 그는 우드에 걸린 여인들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그의 집안의 하녀가 우드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바닥 종기에서 고름을 채취해서 하이나이의 팔에 주사를 놨습니다. 최초의 천연두 백신인 셈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초의 백신은 언제쯤 어느 나라에서 만든 무엇일까요? 진짜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도 궁금한 거 많으시죠? 물어주세요. 잉로드 병원 카톡 프렌즈로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선성욱 내과 전문의 그리고 저는 당신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음성 파트너 장미선이었습니다.